안녕하십니까? 미래와 희망 TV입니다. 이제 불과 사흘 앞으로 다가온 북한의 1년 중 가장 성대한 정치축제, 노동당 창건 기념일. 전 세계의 이목은 단 한 사람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입니다. 과연 시진핑은 김정은의 초청에 응해 평양을 방문할 것인가? 이는 단순한 외교 행사를 넘어 북한과 중국의 혈맹 관계를 재확인하고 한반도 정세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킬 사건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예상을 깨고 중국이 내놓은 카드는 시진핑이 아닌 권력 서열 2위 리창 국무원 총리였습니다. 10월 10일, 왜 시진핑은 평양에 가지 않는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바쁜 일정을 이유로 대리 참석일까요? 아니면 화려한 북중 우호의 무대 뒤에 숨겨진 우리가 알지 못했던 냉혹한 국제 정치의 현실과 계산이 깔린 것은 아닐까요? 오늘 미래와 희망 TV에서는 중국이 시진핑 대신 리창을 평양에 보내기로 한 진짜 이유와 그 속에 숨겨질 북중 관계의 민낯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진핑의 불참이 김정은에게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면적인 이유와 공식 발표. 먼저 양국의 공식 발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리창 총리가 오는 10월 10일 행사에 맞춰 방북할 것이라고 발표하며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정부의 초청에 응한 것이며 중국과 북한은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이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역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중국 당 및 정부 대표단이 노동당 창건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북한을 공식 친선 방문하게 된다고 보도하며 환영의 뜻을 비췄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양국 모두 친선과 우호를 강조하며 전통적인 관계가 굳건함을 과시하고 있죠. 실제로 중국은 북한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후원자이자 경제적 생명줄입니다. 특히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급격히 밀착하는 상황에서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북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서열 2위인 총리를 파견하는 것은 북한을 충분히 존중하고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015년 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에는 당시 서열 5위였던 류인산 상무위원이 참석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에는 대표단의 격을 오히려 높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시진핑 불참에 숨겨진 의미 북한에 대한 미묘한 불만과 압박. 하지만 외교는 공식 발표 너머에 숨겨진 행간을 읽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중국의 복잡한 속내를 드러내는 매우 계산된 외교적 선택이라고 분석합니다. 그 첫 번째 해석은 바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중국의 미묘한 불만과 압박이라는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사면임을 확정하고 절대적인 권력을 손에 쥔 중국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의 방문은 그 자체로 북한의 현 체제와 정책에 대한 강력한 지지와 인정의 의미를 갖습니다. 만약 시 주석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과 나란히 열병식을 참관한다면 국제사회는 이를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사실상 용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는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에게 상당한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미국과 서방 세계는 중국에게 북한 비핵화를 위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라고 끊임없이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 주석이 평양을 방문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로 비칠 수 있으며 미중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과의 혈맹 관계도 중요하지만 미국과의 패권 경쟁이라는 더 큰 그림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분석입니다. 리창 총리를 보내는 선에서 관계를 관리하되 최고 지도자의 방문은 유보함으로써 북한에게 비핵화 문제에 있어 진전된 태도를 보이라는 암묵적인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시진핑 불참에 숨겨진 의미 북중 관계의 현실적 거리두기. 두 번째 해석은 북중 관계가 과거의 혈맹이라는 말로만 설명할 수 없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관계로 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북한과 중국을 순방치한 즉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관계로 표현하지만 이는 냉전 시대의 관점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자 첨단 기술 강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국가 이익 측면에서 예측 불가능한 행동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자초하는 북한은 때로는 전략적 자산이 아닌 전략적 부담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리창 총리를 대표로 보내는 것은 북중 관계의 중심이 이념적 동맹에서 경제적 실리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중국은 북한의 체제가 붕괴하는 것은 원치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모든 행동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고 감싸줄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직접 방문해 김정은에게 힘을 실어주기보다는 경제 관료인 리창 총리를 통해 경제 협력과 지원을 약속하며 실리적인 차원에서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현재 중국의 국익에 더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유지하되 북한의 도발로 인한 책임에서는 한 발짝 비켜서려는 중국의 실용주의적 외교 노선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리창 총리 방북의 역할과 전망. 그렇다면 리창 총리는 평양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리창 총리는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이자 중국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인물입니다. 그의 방북은 북한에 대한 상당한 규모의 경제 지원 약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은 북한의 식량난과 에너지난을 완화시켜주면서 북한 체제의 안정을 돕고 동시에 북한의 대중국 경제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키려 할 것입니다. 이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에 대한 견제구의 성격도 가질 것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러시아에 과도하게 경도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경제적 선물 보따리를 통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또한 리창 총리는 시진핑 주석의 메시지를 김정은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을 것입니다. 그 메시지에는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와 같은 고강도 도발에 대한 자제 요구와 함께 미중 관계 등 복잡한 국제 정세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북한의 이해를 구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겉으로는 경제 협력을 논의하지만 실제로는 시진핑의 의중을 전달하며 북한의 향후 행동 방향을 조율하는 마크 채널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중국의 결정은 시진핑 주석의 개인적인 불참을 넘어 북중 관계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시그널이 될 것입니다. 중국은 더 이상 이념과 혈맹이라는 명분에만 얽매이지 않고 자국의 국익과 국제 정세의 큰 틀 안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철저히 계산하고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북중 관계를 단순한 혈맹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그들의 이해관계와 갈등 요소를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북한, 중국, 러시아의 밀착과 그들 사이의 미묘한 균열을 정확히 파악하고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면서도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현명하고 실리적인 외교 전략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수싸움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저희 미래와 희망 TV는 앞으로도 이러한 국제 정세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눈과 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